승무원이 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이 구체적인 꿈으로 바뀌고 하게 되는 첫 번째 고민. 항공과를 꼭 가야 할까요? 비항공과인데 괜찮나요? 2년제 지방대인데 괜찮을까요? 승무원의 학벌. 오늘 제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영상을 다 보고 난 후에는 더 이상 고민하고 걱정하는 데 시간 쏟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이제 코로나도 완전히 지나가고 여행 수요가 폭발하면서 다시 항공사의 채용이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승무원으로 근무를 하기도 했었고, 퇴사 후에는 대형 승무원 준비 학원에서 부원장으로도 있으면서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승무원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해요. 승무원이 되려면 항공과를 꼭 가야 하나요? 아니면 비항공과인데 괜찮을까요? 하는 점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항공과, 비항공과의 전공 자체가 합격 당락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회사마다 약간의 분위기 차이는 있겠지만 회사에서는 인서울 4년제 비항공과를 더 선호하기도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제 동기들 중에 저희가 학교 졸업하기 무렵 시험을 봤을 때는 떨어졌었고, 인서울 4년제 대학을 편입하고 나서는 합격을 한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봤을 때는 그 친구의 변화한 거는 일단 스펙으로 따질 때는 대학교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2년제 항공운항과를 나왔을 때는 떨어졌고, 인서울 4년제 비항공과를 졸업을 했을 때는 합격을 했으니까 제가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항공과 전공의 특성에서 오는 장점들이 분명 있거든요. 일단 항공과를 오는 친구들은 승무원에 대한 꿈이 정말 확고하거든요. 그래서 딱 승무원이라는 꿈 하나에 집중하고 거기에 필요한 역량들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승무원의 자질을 갖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승무원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선배들부터 내려오는 정보가 굉장히 많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구두도 선배들이 알려준 곳, 헤어 메이크업도 선배들이 알려준 곳, 이런 곳에서 면접 준비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이 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의 지인들이 다 승무원을 준비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옆에서 계속해서 면접을 보고 승무원이 되는 친구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면접을 트라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공채가 떴다 그러면은 계속 트라이를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어떤 변화가 있었을 때 한 번씩 트라이를 해보고, 결국에는 제 주변에 승무원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결국 꿈을 이뤄낸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내 꿈이 정말 확고하다고 한다면 승무원으로서 키워야 할 자질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것 같아요. 비유를 하자면 인서울 4년제 대학에 간다는 것은 하드웨어가 좋고, 항공과에 간다는 건 소프트웨어를 좋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핸드폰으로 간단히 본다면 인서울 4년제 대학에 간다는 게 좋은 핸드폰의 기계를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좋은 핸드폰의 기계를 산다고 해서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아무것도 없으면 어때요? 그거는 좋은 핸드폰의 역할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서울 4년제 대학에 간다고 하면 부족한 부분들은 승무원으로서 갖춰야 될 역량들을 다양한 경험으로 채워나가는 게 될 거고요. 항공과 친구들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핸드폰 안에 채워나갈 수 있는 앱들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면서, 즉 개인의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면서 하드웨어를 보완할 수 있는 토익이나 자격과 같은 부분들을 메꿔나간다면 충분히 면접관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항공과냐 비항공과냐 이 최대 난제 이후에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지방대인데 괜찮을까요? 2년제인데 괜찮을까요? 이런 부분인데 저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같은 조건에서는 당연히 인서울 4년제가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보통 일반적인 대기업,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 중에 하나가 바로 성실함인데요. 학교가 인서울 4년제라는 건 학창 시절을 굉장히 성실하게 보냈다는 그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회사에서 인서울 4년제면 성실하니까 무조건 뽑아야지 이런 건 당연히 아니겠죠. 서비스 마인드 또는 승무원으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갖춰야만 할 거예요. 인서울 4년제 대학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하드웨어가 좋아요. 일단 학교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따는 자격증이나 졸업을 위한 토익 점수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는 갖춰져 있다는 가정하에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면 좋은데요. 항공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 2년 동안 기내 서비스나 안전, 항공 업무 관련돼서 굉장히 다양한 지식들을 배우게 되는데 비항공과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다 배울 수는 없겠죠. 물론 이런 내용을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알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홈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들, 기내에서는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대한항공에서 취항하는 노선은 어떤 노선이 있는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반드시 어느 정도 숙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나는 지방대인데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승무원만큼 대학의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넓은 회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은 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의 역량, 예를 들어 승무원으로서의 자질, 인재상 이런 것들을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할 거예요. 하지만 하드웨어에서 내가 놓쳤던 부분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증거를 반드시 넣으시는 게 좋겠어요. 아르바이트라든지 학교 다니는 4년 내내 장학금을 탔다든지 이런 결과를 증거로 내놓으신다면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전공, 학교 다 상관없다.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무언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승무원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게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될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러 더 저는 그런 고민을 잘라내고 안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고민하고 걱정하는 데 시간을 쏟기보다는 우리 앞으로 어떻게든 달려나가서 하나라도 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데 그 시간과 힘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어보셨나요? 혹시나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저에게 이런 내용 궁금해요 하시는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가 다음 영상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